요거 분명히 콤파니가 시킨 거야.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지난 시즌 투엘 감독의 신임을 받지 못했던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폴리 시절에 김민재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김민재 선수가 다시 잘해진 걸까요? 더불어서 다이어는 왜 갑자기 경기에 못 나오는 걸까요? 오늘 그런 얘기들 재미있게 싹 풀어보겠습니다. 돌아온 김민재. 자, 올 시즌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미넨의 TZ라는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서 올 시즌 브레멘전의 김민재 선수 플레이를 보고 요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신감 있는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되찾은 것 같다. 그리고 팀 내 최고 평점을 줬어요. 그리고 그 빡세다는 키커가 레버쿠젠전의 김민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단호하고 세심한 수비를 펼쳤다. 그는 이 활약으로 그의 클래스에 대한 물음표를 지워버렸다. 상대 공격수도 지우고 물음표도 지우고. 자,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해진 걸까요? 미넨 온지 2년차 됐으니까 팀에 조금 더 적응돼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전 팀들에서는 가자마자 잘했어요. 그러니까 적응 이슈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콤파니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전술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카운터 프레싱. 자, 카운터 프레싱이란 쉽게 말해서 볼을 뺏기면 바로 압박해서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현대 축구에서 이미 많은 팀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팀은 조금 압박하다가 안 되면 라인을 내리고, 어떤 팀은 끝까지 쫓아가서 무조건 뺏어와. 콤파니의 미넨이 딱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뺏어와. 자, 그러니까 미넨 선수들은 공 뺏기면 그 주변 선수들이 바로 공 쪽으로 압박 들어가요. 그러면 공 주변에 당연히 미넨 선수들이 수적으로 많겠죠. 그러면 훨씬 뺏기 쉽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김민재의 수비력은 더 빛나죠. 아니, 원래 혼자 가서도 잘 뺐는데 주변에서 도와주기까지 한다? 본인 장점 살려서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부딪혀서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폴리 때도 딱 그런 느낌으로 수비했었죠. 그러니까 나폴리의 김민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자, 하지만 지난 시즌 2L의 미넨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카운터 프레싱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지금만큼 확실하게 한 건 아니었어요. 공격을 막 하다가 뺏겨도 그 주변에 있는 공격수들이 나 몰라라 하고 수비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면 상대가 볼 갖고 쉽게 전진하겠죠. 미넨의 수비 숫자는 적고 공간은 넓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적극적인 수비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뒷공간을 허용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이어 선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쳐줬어요. 안전하게.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좋아한 거야. 근데 또 반대로 콤파니는 다이어의 성향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비를 원하니까. 콤파니는 훈련 때도 aggressive 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요 단어는 다이어랑 꽤 거리가 멀어요. 1대1 대인 마킹. 자, 김민재 선수의 폼이 올라온 이유는 또 있습니다. 콤파니 감독이 1대1 대인 마킹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 골키퍼가 후방 빌드업을 하려고 하면 미넨 선수들이 골키퍼 빼고 한 명씩 1대1로 바짝 마킹해요. 그러니까 10대10 싸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 골키퍼는 패스 줄 데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 공격수 보고 롱킥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재가 미친 헤더 경합 능력으로다가 공을 다시 가져오죠. 김민재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요럴 때가 있어요. 상대 필드 플레이어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어느 정도 패스를 막 돌려요. 아니, 근데 그래봐야 최종 목적지는 자기네 공격수라고. 근데 그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바로 김민재. 이 패스 오는 거 예측하고 튀어나가서 또 커트합니다. 김민재가 너무 좋아하고 또 잘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1대1 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 공격수한테 패스를 넣은 상대 미드필더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의 질이 내려가. 김민재가 더 커트하기 쉬운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콤파니 감독이 1대1 대인 마킹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김민재가 더 잘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김민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이 그런 대인 마킹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 원래 이렇게 대인 마킹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센터백들이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싸움에서 지면 끝이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브렌트포드가 맨시티를 상대로 대인 마킹을 했어요. 근데 브렌트포드의 센터백 피녹이 홀란드한테 뚫려가지고 바로 실점했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다르죠. 피녹처럼 뚫리지 않아요. 진짜 전 세계에서 1대1 경합 제일 잘하는 센터백들 한 5손가락 안에 들걸? 힘 좋죠. 민첩하죠. 기다리는 수비가 아니라 강하게 갖다 받고 볼을 가져오는 수비라죠. 그리고 이 두 선수는 긴 거리 스프린트도 빨라요. 경합하다가 뚫려도 다시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콤파니가 두 선수를 믿고 대인 마킹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거죠. 커버. 자, 김민재 선수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커버 능력입니다. 동료가 수비하고 있을 때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커버 능력이 콤파니의 대인 마킹 시스템에서 또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왜냐? 자, 미넨 선수들이 다들 1대1로 상대를 물고 있다 보면 누가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꼭 그 놓친 선수 뒷공간에 패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미리 거기로 뛰어가고 있죠. 예측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마크맨 버리고 절로 뛰어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겁나 빨라 콤파니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지금 미네는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유기적으로 커버를 잘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김민재 선수도 다른 선수들 커버 믿고 더 강하게 수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즌에는 그런 커버가 조금 안 됐어. 그래서 뒷공간이 뚫린 것도 좀 있었어. 명확성. 자, 김민재 선수가 잘해진 또 다른 이유는 감독의 지시가 더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콤파니 감독은 선수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뭐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전임 감독보다 더 자세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콤파니 감독이 월클 센터백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한테 후방 빌드업을 할 때의 상황이라든가 바디 포지션, 상대 공격수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아주 예민하게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걸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어때요? 플레이하기 쉽죠. 애매한 게 없잖아. 명확하잖아. 그리고 또 콤파니가 좋은 게 팀 전체 전술을 설명할 때도 아주 명확하대요. 예를 들어서 훈련하다가 뭔가 애매한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훈련 바로 멈춘대요. 그리고 아주 명확한 해결책을 그 즉시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경기하다가 그런 애매한 상황이 나와도 다 같이 같은 생각하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매한 상황을 감독이 직접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축구하다 보면 애매한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선수들끼리만 느끼는. 그거를 어떤 감독들은 선수들끼리 그냥 알아서 얘기해서 풀어. 이런 감독이 있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감독이 있다고요. 어느 팀이 완성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자, 콤파니 감독의 김민재 선수한테 명확한 디렉션을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언제 공격 가담을 할 것이냐. 요즘 보면 김민재 선수가 상대 공격수를 물고 따라다닌다고요. 근데 그 상대 공격수가 볼 받으려고 막 저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김민재는 거기까지 올라가. 그러다가 여기서 볼을 커트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공격 가담을 하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콤파니가 시킨 거야. 왜냐면 그 가담하는 모습이 너무 단호해. 망설임이 없어. 하긴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뺏으면 바로 공격해야죠. 상대의 수비도 적겠다. 밸런스도 깨졌겠다. 올라가서 수적 우위 만들어야죠. 그리고 슈팅까지 마무리하고 천천히 내려오면 되죠. 어차피 김민재 자리는 다른 선수가 또 커버해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의 그 명확성이 곧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축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청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청사진의 해상도가 높은 감독일수록 좋은 감독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 초반에 맨유랑 리버풀이랑 경기했는데 리버풀이 3대0으로 이겼죠. 그 경기 끝나고 제이미 캐러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버풀의 슬롯 감독 이제 막 부임해서 3경기 했는데 무슨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다. 그런데 맨유의 테나 감독은 온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무슨 축구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은 명확하고 한 사람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지금 순위 보세요. 리버풀 1등, 맨유 14등. 왜 우리나라 대표팀도 경기 끝나면 많은 팬분들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소통. 자, 김민재 선수가 잘해진 또 다른 이유로 콤파니 감독의 소통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랑 1대1 대화를 많이 한대요. 자,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라포도 형성이 잘 되겠죠. 그리고 축구 얘기도 디테일하게 할 거 아니에요. 선수가 원하는 거, 감독이 원하는 거, 그런 얘기가 섞이면서 팀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선수도 발전하고, 그리고 후보 선수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경기에 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아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반면에 투엘 감독은 선수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합류한 브리안 사라고사는 투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걔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기죽죠. 내가 왜 경기에 못 나가는지 알지도 못하죠. 답답하죠. 얼굴 찡그리고 있죠. 막 감독 욕 몰래 할 수도 있겠죠. 팀 분위기 안 좋아지죠. 자, 그리고 콤파니가 선수들하고 1대1로 더 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합니다. 훈련 중에도 막 섞어 쓰더라고요. 그렇게 각 선수들의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면 더 디테일한 지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동기부여의 질도 달라집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제 아는 형님이 중국의 프로팀에서 코치를 했어요. 그래서 웜업할 때 자, 화이팅 하자 이러니까 통역사분이 짜요 이렇게 통역을 한 거죠. 근데 선수들이 그대로인 것 같아서 말을 조금 바꿨대요. 자, 다음 게임 진짜 중요한 거 알지? 지금부터 집중하자, 오케이? 근데 통역사분이 짜요 요렇게 통역을 하셨대요. 그래서 개빡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언어로 직접 소통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자, 이렇게 콤파니가 선수들하고 투명하고 활기차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훈련할 때도 직접 지휘하면서 텐션을 엄청 올려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즐거워해. 그리고 그런 모습이 경기장에 또 나옵니다. 서로 잘하면 박수 쳐주고 하이파이브 하고 골 넣으면은 막 엄청 축하해주고, 그게 진심인 게 보여. 아무래도 콤파니 감독이 선수 시절에 캡틴을 오래 했다 보니까 분위기 하나만큼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신뢰,
자, 김민재 선수가 잘해진 또 다른 이유는 콤파니 감독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콤파니는 이미 프리시즌 때부터 지난 시즌은 다가올 시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민재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리그 첫 경기 때 큰 실수를 했었죠. 그때 경기 끝나고도 콤파니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김민재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점 후에 팀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다른 데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김민재의 실수가 많이 잊혀졌죠. 자, 콤파니는 그렇게 말로만 감싸준 게 아니라 다음 경기 때 또 선발 투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감독한테 보답하고 싶죠. 미친 듯이 한다고요. 자, 반면에 지난 시즌 투엘 감독은 어땠죠? 김민재 선수의 실수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선발 제외를 시켰죠. 이러면 선수가 어때요? 주눅 들죠. 그리고 자기 잠재력을 폭발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데에만 집중하죠. 그러면 제 실력이 나와요? 선수가 성장을 해요? 아니죠. 절대 안 되지. 향상된 경기력. 자, 김민재 선수의 폼이 올라간 또 다른 이유는 팀의 경기력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김민재 선수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팀이 잘하니까 나도 덩달아 잘하게 되는 것 같다. 자, 그런데 미넨의 경기력은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을까요? 지난 시즌하고 선발 명단이 딱 한 명밖에 안 바뀌었는데, 그 비결은 아까 말씀드린 수비 방법 플러스 적절한 자리 배치입니다. 각 선수들을 아주 적절한 포지션에 배치를 했어요. 자, 예를 들면 키미히는 지난 시즌에도 중미를 봤지만 중요한 경기들에서는 오른쪽 풀백을 봤습니다. 그리고 중미에 라이머와 고레츠카가 있었어요. 자, 물론 요 선수들 잘합니다. 근데 볼 배급 능력,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은 많이 아쉽죠. 미넨이란 팀이 가진 잠재력을 폭발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요. 자, 그런데 콤파니 감독은 키미히를 중앙 미드필더에 받고 그 옆에 또 볼 배급 되는 파블로비치를 붙여놓습니다. 서로 가까이 고립되지 않게. 왜냐면 지난 시즌에 키미히가 많이 고립됐거든. 자,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어때요? 둘이 주고받고 전환하고 사이에 찌르고 뒷공간에 로빙 넣고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저는 라이머를 오른쪽 풀백으로 쓰는 것도 너무 좋아요. 많이 뛰면서 옆에 동료들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딱이야. 그리고 왼쪽 풀백인 게헤이루를 오른쪽 풀백으로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앙 미드필더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짧은 패스 주고받고 자기 주발인 왼발로 전방에 수루 패스 찌른다고. 그러니까 약간 메잘라처럼 쓰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부진했던 사네를 벤치로 내리고 새롭게 영입한 올리세를 주전으로 쓰고 있죠. 이거는 무조건 맞는 판단인 게 올리세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덕분에 미넨이 좀 더 올라간 게 있어. 결론적으로 콤파니는 선수들을 잘 골라서 각 선수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역할을 부여한다. 그래서 경기력이 올라갔고 김민재도 덩달아 잘해졌다. 네, 오늘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다시 잘해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축구라는 게 이렇게나 감독발이 큽니다. 전체 게임 모델을 어떻게 짜느냐, 각 선수들에게 어떤 디테일한 역할을 맡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수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지만 콤파니 감독이 아직 명장은 아니죠. 쭉 잘해오고 있다가 최근에 위기가 조금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하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